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빵꾸가 뻥 뚫려 있고 뭔가 가로막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빵꾸 뚫려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둥그런 거 있고 거기 또 빵꾸가 또 둥그렇게 뚫려 있고 그렇죠? 뚫려 있고 막대기가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막대기. 네, 이 장소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면 네, 차들이 꽉꽉 막혀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차가 꽉꽉 막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남북을 짜잔 맞추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예. 여기는 레바논의 베이루트의 남부에 있는 한 그 로타리 교차로 같은데요. 차들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장소이죠. 베이루트는 여기를 하면은 빨갛게 이렇게 테두리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사를 한번 보면 네타냐후 총리와 가츠 국방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공습 계획을 발표한 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인 다히에서 대규모 대피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야 여기다가 다 부실 거야. 거기 있다가 죽어도 몰라. 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 이런 사태가 이미 벌어지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도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보 시오니스트군 대변인이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이 대변인 이 사람도 또 거기 사람들 다치지 않게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면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무장관은 네타냐후가 오늘 레바논 여기 공격한다고 그럼 나 미국이랑 안 하겠음. 이란과 미국의 휴전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명백한 휴전입니다. 한 전선에서 위반은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위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위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미국이랑 이제 협상 안 할 거야. 이란은 레바논에서 휴전 위반에 대한 미국에 대해 경고하며 한 전선에서 위반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란, 이스라엘의 레바논 및 가자지구 공격 지속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가만히 있어봐. 야야야야 왜 그래? 협상은 계속해야지. 세게 나오더니 갑자기 이란이 더 세게 나오니까 꼬랑지를 말면서 하던 건 계속해야지. 이런 겁니다. 예? 오늘 네타냐후 총리와 통하여 베이루트 대규모 공습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도 폭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뭐라고 합의를 했다고? 정말이야? 사실이야? 트럼프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과 수로 인근 지역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레바논에서 네타냐후를 막으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이건 뭔가요?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누가 더 높은 걸까요? 누가 더 센 걸까요? 네타냐후 총리는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대한 이스라엘 방위군의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좋게 얘기했는데 너는 몰라 나는 모르겠어. 공격해야 돼. 나는 전쟁을 멈추면 감옥 가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뭐 미국이 세도 내가 죽을 수는 없어. 이런 거죠.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 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여 헤즈볼라가 우리 도시와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의 테러 목표물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네타냐후는 그런 적 없다는데 나는 헤즈볼라가 공격 계속하니까 나도 할 거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루트로 미군이 파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파병을 중단시켰고 현재 이란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또 하고 있다고. 이란은 또 우리 안 할 거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계속 공격하면 안 할 거임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가 선물 어떻게 됐나? 91달러. 어제는 80몇 달러였던 것 같아. 91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박인데요. 이제 오르나요? 저점 91달러 선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났었는데 이제 올라야
팔아먹죠. 네, 레바논은 오늘도 길만자로의 FPV 드론을 이용하여 산기슭을 헤매며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갖고 야 드론 하나당 건물 10개 부실 거임. 그거 작전 들어가니까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야 그거 하지마. 왜냐고요? 이란이 야 더 이상 나 못 참고 이제 너네랑 협상 이제 테이블에 안 나가겠어. 그러니까 협상은 계속 해야 되는 거 모양이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은 해야 되나 봐요. 아니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때는 언제고 또 협상의 줄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첫째, 협상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예? 상한선 105달러, 하한선 90달러 이 라인에서 계속 선물을 시장을 조작하면서 계속 돈을 딸 수 있단 말입니다. 첫째. 그 다음 완전히 이게 그 협상이 결렬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나버려요. 이란이 강경한 자세로 나와서 협상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멸망까지.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뭐 이쪽 동네에 있는 모든 석유 시설 그리고 모든 그 뭐죠? 해수 담수화 먹는 물 다 박살내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이게 다 박살나잖아. 그러면 유가가 150불에서 200불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트럼프는 저 선거 망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진 가지 않고 105불에서 예? 9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장기간 먹어야 돼. 그리고 이 동네 이란한테 박살난 동네 식수까지 끊겨갖고 완전히 망하게 된 이 동네 사람들은 미국에 완전히 등을 지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이 동네 사람들이 야 너네 우리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군대 빼! 그러면 이제 중동에 대한 그립력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하고 협상은 계속 하는 척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30만 명 이재민 예, 난민 수용소 남한 저 아르헨티나 짓고 있잖아요. 그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이제 분쟁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하지만 격화되지는 않게 계속 싸우는 전쟁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준비가 되면 이스라엘이 난민 30만 명 대피시킬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날릴 준비가 되면 그때까지 질질 끌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행동으로 보여요, 저는. 네, 프랑스의 미라주 2000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초저공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꼭 이렇게 샥 오르면서 뭔가 미사일을 발사. 이거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 그 수호이 25가 하던 거 아닙니까? 그거 엄청나게 조롱했거든요. 야 그거 맞지도 않는 거. 근데 아니 미라주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수호이가 하던 거 미라주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대공 미사일 무서워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알고리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며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거 뭐냐면 이제 전쟁이 점점 더 그 무기가 자동으로 표적을 그 스스로 설정하고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AI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5년씩이나 하니까 양쪽 다 인력은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갈아 넣을 대로 갈아 넣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사람이 조종을 안 해도 직접 저거 목표임 그러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러시아도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나치 모양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영상인가 사진인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수미 지역 계속 러시아는 공격하고 있고요. 키예프 지하철에 텐트 치고 사람들이 대공 그 미사일 터지는 거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거 계속 나요. 지하철에 키예프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 온 거, 대공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키예프에서 뭐가 맞았는데 2차 폭발이 일어났대요. 뭔가 빠바바방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키예프 대형 화재. 또 카르코프 또 화재 발생, 카르코프 드론 공격,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또 터지는 거. 오늘도 이제 그 폭격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수로 핀란드 쪽으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을 보냈다. 핀란드 신문 헬싱키 사노마트가 5월 드론 공격의 비밀. 야 언제적 얘긴데 지금 다 지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했다고 그러는 거냐. 젤렌스키 패트리어트 시스템 제공 대가로 전장 데이터 교환 원해. 젤렌스키가 이제 뭔가
트럼프한테 뭔가를 얻어내려면은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 공짜는 없다는 걸 이제 배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 데이터를 줄 테니까 패트리어트를 달라고 하는데 있지도 않아서 줄 수가 없는데 계속 패트리어트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안 줘서 그런 거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미국 때문임. 이렇게 자국민들한테 그 여론전 형성하려고 그러는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900억 달러 러시아 돈을 담보로 900억 달러가 아니라 유로죠. 이거를 주려고 하는데 그거 조건을 걸었대요. 너네도 세금을 좀 올렸마. 너네도 인마 자체 돈을 들여야지 남의 돈으로만 전쟁하냐? 지금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하지 않아갖고 아직 한 푼도 못 주고 있답니다. 그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의 답변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설명합니다. 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지원 안 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ISW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 수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리만 지역에 여기 뭐야? 아 이게 뭐야? 이상한 걸 해놨어. 자, 그럼 그냥 무시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알렉산드로프카는 여기인데 여기를 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루도 갈 수 있고, 그죠? 여기는 좀 멀죠? 예, 여기가 목표인 것 같아요. 러시아군이 알렉산드로프카에 진입하여 슬라비안스크 방향으로 돌파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 슬라비안스크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해군은 어제 아침 러시아에서 출항한 국제 제재 대상 유조선 타고르호를 납포했습니다. 우리의 결의는 확고부. 이게 제재라는 건 뭐냐면 너네 보험 안 들어줘. 그건데 그럼 보험 안 들어줘. 그럼 우리가 자체 보험으로 다닐게. 그러면 그 제재라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얘네가 이거를 납포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너네가 보험 안 들어주는 제재? 알았어. 그럼 우리 보험으로 갈게. 그런데 왜 이거를 무슨 권한으로 이거를 해적행위를 하는 겁니까? 프랑스는? 그러한 주장을 러시아는 프랑스의 유조선 확률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인 해적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런 주장이죠. 러시아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최역 정보 채널에 나온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는 유럽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생산 기지를 파괴하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유럽에서 만든데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체코에 있대. 거기 있는 공장을 미사일로 뽀갤 예정이라고 지금 결정이 이미 끝났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록은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공장이 있을 때는 파괴했지만 이제 유럽의 보호 아래에 있다. 이는 직접적인 전쟁 참여다. 이 보호막을 찢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제라늄 또 사보타지 그러니까 이제 무장공비 보내갖고 폭파한다는 거죠. 변전소 작업장에 대한 사이버 물리적 복합 공격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서 공장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체코에 있는 드론 공장 뽀개겠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생산량의 70% 이상이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체코의 70% 이상의 우크라이나 그 드론 공장을 거기서 만들고 있답니다. 그거 뽀개겠대요. 그래서 전선에 사람이 없어갖고 여자 드론 운전하는 사람 또 러시아에서도 그 모집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힘든 거예요, 상황이. 여태 안 하다가 갑자기 유럽에다 공격하겠다는 거 보면은 러시아가 또 이제 한계에 몰린 거 아니에요. 생사의 이제 상황이니까 러시아가 그 유럽을 폭격을 하게 되면 유럽하고 전면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태 참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더 참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 이제 드론 운전수 채용하고 그다음에 연료도 부족하대잖아요. 예?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 연료 시설을 공격해갖고 연료가 부족하대.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또 그 휴가 시즌 오잖아. 휴가 시즌에 또 엄청 싸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한계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무인 항공기 드론 공장 박살내겠다. 그런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럽을 공격할 때 어디 공격할 것이냐. 요런데 요 점 찍힌 데 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이래요. 이거 뽀개야 된다고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측 전쟁 블로그가. 그러면 유럽은 왜 그러는 걸까요? 유럽 정치인들과 나토 관계자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전쟁을 왜 부추기고 있을까요?
프랑스 세르비아 작가 니콜라 미르코비치 한 기자가 루마니아의 드론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성명을 언급했을 때 푸틴이 꽤 타당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크라이나가 한 건데 뻑하면 러시아가 했다고 그러냐. 과거에도 그렇게 밝혀졌잖아. 그런데 그들은 어떤 정보든 선전도구로 이용하려 서두르고 있으면 좀 시간을 지나서 기다려보고 우크라이나가 한 게 러시아가 한 게 확실하면 그때 가서 러시아가 했다 그래도 되잖아. 근데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러시아가 했다 이거는 러시아랑 싸우고 싶은 거야. 제 생각에는 그 이면에는 전쟁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나토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원하냐는 거지. 왜? 이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립 빌리의 정치인은 프랑스 정치인인가 봐요. 마크롱과 유럽의 그의 지지자들은 EU를 연방제로 만들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해.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EU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서로 각자 따로 하고 돈만 통일한 거란 말이에요. 경제 정책만. 그래갖고 지금 이게 아주 모순적인 그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치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야 우리 정치도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님?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프랑스 정치인 같아요. 장 필립 드 빌리에잖아. 이름이 프랑스 이름이잖아. 푸틴 대통령은 가끔 서방 TV를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아니라 대중을 속이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랑 전쟁을 하려면 러시아를 악마 괴물로 만들어야 되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쳐들어올 수 밖에 없을 만큼 궁지로 몰고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러시아가 쳐들어왔다. 우리 말이 맞았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거 하려는 거죠. 그게 뭐야? 유럽의 뭐 정치적인 자기네들 그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거겠죠. 쫓겨나지 않으려고 워낙 개 사고 친 게 많으니까 지금 그 무슨 뭐 환경인지 지랄인지 도덕인지 그런 거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그런 씹선비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그 이상적인 그런 씹선비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비현실적인 그러한 정책 때문에 지금 그 막 개차반이 됐잖아요 유럽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안 물러나려고 지금 근본적으로 그거예요. 이유는 징집 대상 연령의 우크라이나 남성을 확대 보호 프로그램에서 제어하려 한다.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남자들 유럽에 가 있는 거 싹 다 자기 나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돈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랑 매매를 못하게 하는 돈을 주던 걸 배급을 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복지제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럽에 가 있는데 그 돈을 줘갖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는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 갈 나이 된 남자한테는 돈을 안 준다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해갖고 굶겨 죽이면 야 어쩔 수 없지 너 우크라이나로 가 이런 거잖아요. Трудова міграція це катастрофа. 전쟁과 군 짐직간에 의해 납치로 일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30년 후에는 학교에 우크라이나 나이 한 명당 힌두교도 아이가 6명씩이나 생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이 사람은 수백 년간 전쟁해야 된다는데 러시아하고 수백 년간 지속될 수 있다. 이 사람은 뭐야? 자기가 수백 년 살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은 30년만 지나도 우크라이나인이 없고 애들은 다 힌두교도로 인구가 바뀔 거라고 그러는데 수백 년간 전쟁을 어떻게 해? 힌두교도들이 과연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끌려갈까? 폴란드는 젤렌스키가 자꾸 자기네 그 이제 대량 학살했던 그 우크라이나 나치 지도자들을 그 무슨 막 칭송하고 그런 걸 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푸틴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너 왜 푸틴이랑 똑같은 말 해? 너 푸틴 편이야? 러시아 편이야?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 그 법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보안법인가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적단체 찬양인가 동조죄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이거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요. 뭐라고? 너 그거 북한에서도 빨간색이라고 부르는데 너 이적단체 동조했어. 너 감옥 가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전두환 시절에 그거 경험한 사람이 있대요. 예. 수사관이 자기 대학 다닐 때 강제로 군대를 끌려갔는데 수사관이 그러더래. 야, 너 이거 무슨 색깔이야? 그래. 그거요? 검은색이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말해. 새끼야 너는 유죄. 그러고 군대 끌고 갔대. 지금도 그 법이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 당시 대학교 때 그걸 당했던 사람들이라 그 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용을 안 할 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은퇴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세대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파시즘 사회로 이 사회를 다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야 그거 좋다. 야 우리 정적들 제거할 때 사용하자. 야 너 이 사람 누구야? 엄마인데요. 북한에서도 엄마라고 그러라. 새끼야 너 감옥 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무서워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푸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까 봐. 그럼 푸틴이 옳은 말을 하면 나는 하지 말아야 돼. 푸틴이랑 똑같은 북한이 옳은 말을 했다 치자. 북한이 야 뭐 예를 들면 뭐 옳은 말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북한이 얘기했다 치자. 그럼 나도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북한에 동조한 건가? 그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거 파시즘 사회예요. 예? 한국에서 파시스트 정권일 때 있었던 일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유럽이 파시즘 사회라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그 나치들 그 새끼들 그렇게 숭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푸틴이 하는 말이랑 똑같다고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갖고 말을 못 한다잖아. Father, forgive nation of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는 말을 한 한국을 용서하소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 국회에 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사역대표 김노국 목사. 기독교가 왜 유대교하고 뭘 하는 거야? 이 사람 가짜야. 예?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뭘 함께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하냐 안 하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를 인정하면 기독교, 안 하면 유대교인데 그러면 예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인정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아. 이런 상태가 존재합니까? 예? 그 둘 사이에 애매한 회색지대가 있습니까? 예? 예수가 메시아면 메시아고 아니면 아닌 거지. 메시아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야. 메시아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야. 가짜예요. 예, 기독교 간판 떼세요. 예? 또 이 사람 말고 Father God as a German and 이 사람은 또 뭐 미국 사람인가 모르겠어. 독일 사람이래. 독일 사람인데 영어를 잘하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 저 이스라엘 국회에 가서 대놓고 기도했다는. 근데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하는 얘기지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또 예수님이 그거는 위선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런 얼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내는 걸까요?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냥 웃어야지. 네,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를 지금 개발해갖고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 일본이에요. 지금 이게 지대함 미사일이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걸 크루즈 같은 걸 쏘면은 이게 지대함 미사일이라는 건데 일종의 크루즈 미사일 형식인데 땅에서 이걸 쏘잖아요. 그럼 배를 이걸 격심시킨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날개가 중간에 쫙 펴져. 뭐 마징가처럼. 오, 대박! 오! 일본이 전쟁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배 때려박는 거 나오나? 안 나오잖아. 배 때려박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